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계속 그동안의 심리적인 강의를 계속적으로 들어왔지만 또 이번에 시장 자체가 또 한번 출렁임이 나오고 있고 또 2021년이 시작됐고 이제 1월달 장이 거의 다 지나버렸는데 2월달 장으로 접해야 되는 이 어떤 상황에서 시장의 어떤 이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지금 출회가 되지고 있고 또 2월장을 막상 우리가 직면을 했을 때 막막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우리 또 초보 투자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월 시장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2월 달을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 초보 투자자님들의 눈높이에서 가장 좀 쉽게 그리고 간략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2021년도만 하더라도 1월달 장이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1월달 장에서의 이런 어떤 상황들, 지금 현재 우리 정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공통적인 이런 정시의 상황들을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우리 초보 투자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우리 정시가 대한민국 코스피 정시가 3260포인트의 사상 최고치를 찍고 지금 다시 이탈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3000이 일단은 지금 이제 붕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코스닥 정시 같은 경우도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지금 다시 920까지 지금 밀려버리는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많은 어떤 그런 이 어떤 수급 주체들의 그런 어떤 매매의 관계도라든지 정시의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 변수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월 한 달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무려 얼마나 했느냐, 27조 원 이상을 지금 순매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이 27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했다는 것은 그거는 누군가가 그만큼 팔았다는 거죠. 이게 누구냐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그만큼 또 27조 원만큼의 물량을 쏟아 퍼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한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사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팔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가지고 이런 수급 주체들의 어떤 매매의 어떤 그런 포지션들이 중기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꾸준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샀다가 팔았다, 쉽게 말하면 단타의 어떤 관점에서 지극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손바뀜의 매매가 일어났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도 매수를 했다가 조금만 올라가 버리면 또 팔아버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또 팔았다가 조금만 하면 또 다시 사버리고 이런 어떤 이 주체들의 이런 짧은 관점에서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가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시장의 어떤 우리가 추세적인 방향에서의 어떤 연속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런 어떤 상황들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월 달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 설 명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 어떤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을 놔뒀을 때 그 전주라든지 전전주부터 해가지고는 시장의 어떤 조정 국면이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이번도 이 코로나 때문에 특수성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사람들의 지켜보는 관망세의 어떤 그런 심리는 계속적으로 고조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시장을 우리가 좀 조정 국면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월 마지막 주부터 해가지고 이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면서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대기업들의 시장 주도주 어떤 주도 대형 기업들, 대형주 주도주들의 그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게 이렇게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실적주라는 것을 공략을 할 때도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실적 발표 이전에 이미 상존해 가지고 주가는 기대치로 올라가게 되고 정작 실적이 좋다라고 발표를 하는 그날부터 해가지고는 그 실적에 대한 이 재료가 소멸이 되어지는 경향이 많게 되고요. 또 하나는
혹시라도 이런 실적 기대치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발표를 할 때 그 기대에 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하락으로 반전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작 이런 어떤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이 주간에는 시장이 어떤 조정의 그런 주기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정시에 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요즘 그 미국 정시 보면은 뭐 게임스탁, 뭐 AMC 이런 종목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뭐 게임스탁이 뭐 헤지펀드가 공매도 때렸다가 주가가 급등해 버리니까 마진콜 들어와 가지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려로 미국 정시가 급락했다가 또 급등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과열 양상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이 어떤 투기적인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관심을 모으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그 투기주들의 어떤 특징이 뭡니까? 급등과 급락을 막 무한 반복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의 시장에 매여가다 보면 시장 전체의 어떤 지수가 급등과 급락을 병행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정시도 보면 일중에 이런 변동성이 100포인트 이상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특히 유독 1월달 장에서부터 해가지고 많이 우리가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1월 그 11일 날도 보면은 장중에 한 140포인트 정도 이 변동성을 보였고, 뭐 19일 날도 그랬고, 이번에 29일 날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한 100포인트 가까이 이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시장에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과 또 한편으로는 이 어떤 기대감들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들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시장은 앞으로도 비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제 소견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에서의 이런 어떤 추세적인 부분은 대세 상승의 어떤 흐름의 진행형을 지금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당장에 이 시장의 어떤 좀 우려로 작용할 수 있었던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그런 해지가 이제 이 3월 16일 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이 뭐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는 않고 가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한 3개월 더 연장이 되어지는 그런 가닥으로 좀 일단은 좀 잡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게 일단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좀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시장의 이 어떤 기준 지표가 될 수 있는 뭐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유가라든지 이런 어떤 시장 기준 지표들도 아직까지는 어떤 이 이상적인 징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은 뭐 아직까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또 무엇보다가 우리가 이 수급적인 어떤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 수급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심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어떤 상승의 추세를 돌린 이런 어떤 이 사물은 그 추세의 어떤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항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대세 상승의 추이에 연속적인 선상이 있다면 이것 자체가 여기에서 설령 한번 이렇게 꺾인다 하더라도 이게 단번에 꺾이기보다는 한번 꺾였다가는 다시 파동을 주고 한번 더 반등하고 재차 하락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흐름들이 일반적이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도 현재 어떤 상승의 진행형인 이런 어떤 관성의 법칙이 단기간에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뭡니까? 2월 달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이거 얘기 드리려고 앞에 지금까지 어떤 상황들, 그리고 저의 간략하지만 그런 소견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소견들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다 맞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시장이 앞으로 뭐로 가든 우로 가든 뭐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시장이 어느 상황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이 어떤 중요한 계좌와 단도리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대응 전략이 지금은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2월 달 장은 결코 만만치 않는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엇박자가 나면서 소탐 대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보다가는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특히 지금 뭐 작년에 4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 어떤 황금 같은 그런 장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시다면, 그거는 지금이라도 꿈을 깨는 것이 좋고요.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과 신중함을 가져야 되고, 목표치, 기대치는 최소한 낮추고, 내 소중한 종잣돈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이런 매매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마인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 수준에만 보시면 돼요. 시장은 방향성만 우리가 대략 체크를 하면 되고, 어느 때보다도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 나면은 그거는 시장과 상관없이 나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시장이 아니고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지수가 얼마나 더 빠졌냐, 앞으로 지수가 얼마까지 더 빠지겠냐, 이런 거를 논할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 전체의 어떤 계좌 수익, 물려도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물려있느냐. 결국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재차 하락을 하더라도 이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만약에 물려있더라도 그 종목이 시장의 어떤 중심에 설 수 있는 주도 대형주군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내가 손실을 봤지만 이게 물려도 반등할 때 내 손실분은 충분히 만회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계좌의 수익과 어떤 성률을 쌓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가도 시장의 어떤 방향성보다가는 종목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그 주식을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주식을 보유해 가지고 특히 손실이 발생이 되는 이런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매도 시점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식은요, 뭐 팔 사람이 다 팔고 나가면 다시 또 살 사람들이 들어오면 주식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뭐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냥 야, 조정이 왔다, 조정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하나의 조정만 생각합니다. 가격 조정. 주가가 빠지든 지수가 빠지든 가격적인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만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정은 한계가 더 있잖아요. 뭡니까 그게? 기간 조정도 있거든요. 세력이라는 어떤 주포들이 놓고 봤을 때 개인들의 어떤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떤 조정을 줄 때는 가격적인 조정보다도 개인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또 많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정시에 직면해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에서 2월 한 달이 조정의 어떤 그런 주기를 보여준다고 봤을 때도 이거는 가격 조정은 이미 지금 한번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조정 흐름은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한적인 상황이 많고, 여기에서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 이어진 다음에는 주가는 다시 반등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이 정말 합리적이고 소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여기에서는 뭐 쫄거나 투매에 동참하는 그런 룰을 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물량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구간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현금을 가지고 이미 주식을 다 팔아치워버리고 지금 현금을 가지고 종목을 사기 위해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투자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겠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2월 한 달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한 달이지만 이미 1차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왔다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 해도 그거는 제한적이고 이후에는 기간의 어떤 그런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봤을 때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불리할 건 없다는 거죠. 조급해야 될 일도 없고 서둘러야 될 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좀 관망을 하면서 가져가는, 서두를 필요 없이 이 어떤 결정적인 찬스가 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이 또 지금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일단 회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10개, 20개, 30개, 뭐 심지어 제가 예전에 보니까 50개, 100개를 가지고 있는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종목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봤을 때는 한 종목, 그 한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한 종목에 대해서 정말 소신이 있고 자신이 있다면 그 한 종목의 비중을 높일지언정 10개씩, 20개씩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시장이 아니고 제가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종목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 종목 수가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도 괜찮습니다. 한 종목도 괜찮고요. 2종목 아니면 3종목 정도로 종목 수를 획일화시키고 압축을 하고 그리고 그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형 주도주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노리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의 어떤 이 패러다임이 이미 코로나라는 어떤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상황과 직면에 처해지게 되고 여기에 모든 시장이 패션을 입고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여기에 실적과 성장에 동반되어 있는 이런 대형주들이 시장에 지금 주도주군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후, 석 달 후, 6개월 후에 완전히 이런 종목 다 죽어버리고 뭐 새로운 어떤 대형주, 뭐 굴뚝주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시장의 대형주로 등극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결국은 이 시장의 기존에 있는 대형 주도주군 중심으로 시장은 돌고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되지만 또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은 시장에 있는 대형 주도주군, 요즘 4차 산업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죠. 4차 산업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개별적으로 좀 하시고 결국은 이 4차 산업은 뭡니까? 성장주와 실적 호전주가 같이 겸비가 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이제 우리가 4차 산업 관련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군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지고 가져가셔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이 물밀듯이 시장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러분들이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작은 중소형주 이상한 종목군들, 특히 뭐 차트 하나만 보고 뭐 기업이 완전히 부실해 갖고 있는 이런 종목을 들어가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매매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대형 주도주군, 이름 있는 종목군으로 큰 종목을 가지고 지금은 돈을 벌여야 될 때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 주식 투자는 항상 내 마음에서 시작돼서 내 마음으로 끝이 난다. 심리적인 이 어떤 내 자신의 이 부분들이 밸런스가 깨어지고 시장의 본연의 그런 어떤 본질의 사물을 내가 깨어내고 읽어내는 그런 흐름을 타지 못하면 아무리 내 앞에 있는 이런 달콤한 그런 사탕들이 나를 유혹해도 그거는 내한테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장황되게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2월 이 시장도 여러분들이 시장은 외형적으로는 급변하든지 급락하든지 굉장한 그런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도 큰 어떤 틀의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나의 그냥 요동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내 마음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따라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중심을 잡고 시장을 다시 태연하게 소신 있는 그런 매매를 가지면서 안정적인 또 성공 투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아시고 오늘 방송 여기에서 제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같이 공유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이 텔레그램 방, 야손 텔레그램 방을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지금 뭐 한 8,000명 이상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 제 영상 아래에 보면은 야손 텔레그램 방 바로가기 주소를 제가 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바일에다가 텔레그램 어플을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밑에 들어있는 그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야손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열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알람까지 여러분들이 꼭 좀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